변을 벌릴 때 낮게 벌릴지 높게 벌릴지 항상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배석과 어우러지는 적당한 변 벌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변 벌림의 고저 선택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먼저 돌의 안정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벌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좌상기 정석 진행 중인 형태인데요. 소목에서 나를자로 이렇게 걸쳤을 때 바로 입구자를 붙여가는 정석의 수순입니다. 이렇게 붙여가는 수법은 좀 과거에는 상대 모양을 단단하게 좀 두텁게 해주어서 초반에 둔다면 악수다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어가는 수 자체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블루스팟 첫 번째 추천수 최선의 자리라고 해요.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잘 안 떠오르지만 막상 두고 나서 보면 확실하게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흙도 좀 두텁지만 한편으로는 굳어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백돌이 이렇게 가까이 흙을 압박해 들어왔을 때 2칸이나 3칸 정도로 압박을 해 왔을 때 이제 돌이 약간은 무거운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금처럼 약간은 무겁고 안형을 좀 뭔가 만들려면 돌의 모양에서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흙돌도 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변 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변을 벌릴 때도 이렇게 사선으로 높게 벌려가는 것이 좀 의외인데요. 이렇게 벌리는 이유는 백돌이 이제 다가갔을 때 이제 뒷문이 열렸다고 하죠. 이런 자리를. 그래서 변 쪽에 예를 들어 지금 상대방이 다가오게 되면 뒷문이 열려 있어서 사선으로 벌리는 것은 약간은 금기되던 변 벌림의 행마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렇게 뒷문이 열려 있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 형태에서 백이 흙 모양을 추궁할 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나를자로 두는 수는 굉장히 느슨하고요. 여기서 또 흙은 받는 것이 아니라 손을 빼고 이제 다른 곳을 두었을 때 백의 이선의 나를자 자체가 아주 작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만약 백이 추궁을 한다면 나를자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 칸이라도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서 흙이 만약에 백을 못 건너가게 한다면 이런 곳을 바로 젖혀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백을 그냥 넘겨주어서 별게 없습니다. 좀 너무 후수기 때문에 뚝도 단단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 모양에서도 이런 식으로 밀어서 싸우고 싶은데 이렇게 밀어서 싸우게 되면 막상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곳을 젖혀야 되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 늘어서 두터운 형태를 갖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의외로 이렇게 이선의 입구자를 두어서 막을 때 건너가는 모양을 이제 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뒷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나를자로 행마하는 것은 느슨하다라는 거고요. 둔다면은 이러한 이제 형태가 지금 이 모양에서도 나오지만 이와 비슷한 그 화점에서 형태에서도 이런 형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응용해서 이러한 수법들을 이제 사용해 보시면 아주 재미를 보실 수 있는 수법일 거예요. 네. 하지만 이렇게 변으로 사선으로 벌렸을 때 다가가는 곳 자체가 인공지능은 크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삼삼 때문입니다. 삼삼을 이렇게 파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는 만약 이렇게 삼삼을 파고 들어갔다면 초반에는 아주 때이른 작점으로 혹평을 받았을 만한 수법이었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렇게 삼삼 들어가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서 삼삼을 팠을 때 귀를 차지하게 되고 또 백은 변 벌림을 했지만 변으로 벌리는 것보다 귀의 가치가 훨씬 더 실리적으로 이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백도 이러한 형태에서
그 변의 벌림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손을 빼고 뭐 삼삼을 파거나 또 우상기 파거나 우하기 파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벌릴 때는 인공지능은 3선보다 지금 4선 쪽에 벌려가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렇게 다가갔을 때 뒷문이 열려 있지만 이제 삼삼을 파서 네,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양을 키울 때 이제 흙의 모양을 키울 때 지금 백이 이제 보통은 지금 삼삼을 파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삼삼이 큰 곳이고 대세점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막아서 정석을 진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흙의 선택의 기로인데 흙 모양이 지금 보시면 우변을 키울 때, 좌변을 키울 때 또는 뭐 하변도 남아 있고요. 여러 곳의 대세점들이 보이는데 좌변에서 이러한 형태를 이렇게 걸쳐갔을 때 자세가 좋아요. 예, 상대도 이제 나를자 정도로 받아두게 되는데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면 그 좌변의 모양을 좀 쉽게 키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낮게 벌렸을 때보다 높게 이렇게 두는 것이 걸쳤을 때 자세가 조금 좋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둔다면 이 돌의 방향에 따라서 돌에 이제 한 칸 보시면 삼선으로 낮게 이렇게 가는 것은 뭐 승률상으로는 약간 떨어지지만 또 여러분들이 작전상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삼선으로 간다고 해서 승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 형태에서 이제 4선의 돌이 놓여 있을 때 걸쳐가는 자세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걸쳐가는 것이 돌이 눌려 있어요. 고저장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추천수 알아보면 지금은 반대로 걸쳐가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돌의 배석, 한 칸의 차이지만 바둑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조화를 맞추시려면 항상 그 돌의 배석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삼선으로 가는 것도 작전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또 하변 쪽에 걸쳐 놓고 뭐 바로 붙여서 정석을 전개한다든지 또는 뭐 나를자로 이렇게 굳혀서 또 반대편에서 또 큰 모양을 갖추어서 판을 또 넓게 보면서 대세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작전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 낮게 벌렸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승률상으로는 0.7%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벌리는 것이 블루스팟입니다만 아마 우리 애호가분들 두시기에는 이렇게 낮게 벌리는 것이 좀 더 두기 편하실 수 있어요. 이 형태 또한 이제 발전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반대편의 방향으로 걸치는 것이 더 좋아요. 이렇게 또 하변 쪽의 발전을 보면서요. 하지만 이 수 또한 이제 장점이 있다면 다가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가갔을 때 이제 이 형태가 이제 두어졌을 때 똑같이 이렇게 삼삼을 파서 두시면 되고요.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형태를 백이 가운데 침입해서 들어왔을 때 이때 사실은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가 바로 붙임이에요. 위를 붙여가면 뭐 백을 넘겨주겠다라는 의도인데 이렇게 넘어가면 별게 없거든요. 네, 흙의 승률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을 젖혀서 돌을 버리면서 두터움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수까지 치고 맞고 봉쇄를 했을 때 백 모양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백의 승률이 거의 60%, 58% 정도로 우세합니다. 그래서 낮게 이렇게 벌렸을 때는 뭐 당장 들어가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만 사실 이 형태를 당장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바로 위를 붙여서 백도를 뭐 제압하면서 건너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거의 바로 이렇게 뛰어나오면서 좀 약간은 어렵지만 여기 싸움으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앙 쪽으로 뛰어나오면서 이제 곶마는 동행하라 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곶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형태가 두어졌을 때 이제 이 선에 이렇게 늘었을 때 이 자세가 아주 좋은데요. 이 한 칸 띄임을 엿보고 있죠. 그래서 백도를 이제 귀에
넉 점을 압박해서 둘 수가 있고 여기 충분히 쌓을 수 있는 형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붙여서 받아주게 되면 이 교환 자체로 약간 손해인데 이렇게 다가갔을 때 지키자니 너무 발이 느리고요. 지킨다면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키면 자체로 흙이 조금 당했어요. 보시면 수 나누기를 해보면 백이 이곳을 두었을 때 흙은 손을 빼야 되는데 이곳을 지킨 거잖아요. 이 교환 자체는 거의 손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이렇게 젖혀 이어서 끝내기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낮게 이렇게 삼선 쪽으로 벌려갔을 때는 그 뒷문이 이제 닫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발전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좌변을 키우는 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이제 하변 쪽으로 걸쳐가는 것, 네,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승률상으로는 큰 차이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제 두어 보실 만한 수입니다. 다가갔을 때 이 형태 나오면 절대 붙여서 두지 마세요. 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아예 반대편을 붙여서 충분히 쌓을 수가 있습니다. 백이 들어가는 수 자체가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에요. 백 모양도 흙이 이러한 이제 붙여가는 행마를 통해서 기대기 전법으로 두텁게 모양을 갖추면서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면 사석작전의 맥점으로 흙이 당하는 형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낮게 벌렸을 때와 높게 벌렸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흙 모양이 좀 안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백이 이렇게 받아준다면 실리는 확실하게 챙기면서 흙에게는 약간의 두텀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텀을 살리는 방향으로 변을 벌리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런데 만약 정석 선택이 있어서 이번에 입구자 정도로 두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단단한 행마죠? 보시면 귀에서 흙의 안형을 갖출 수 있는 뭐 이런 붙임이라든지 나를자라든지 이러한 수단들이 남아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이 지켰을 때는 흙 한 점을 바로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빼고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변벌림을 하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 될 수 있는데 상황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백돌이 다가왔을 때 흙이 이제 추후에 이 모양에 있어서 얼마든지 둔동할 수 있는 뭐 이러한 뒷맛도 있고요. 또 바로 움직여서 나올 수도 있고요. 입구자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훨씬 더 탄력이 있는 형태죠. 이렇게 두었을 때는 흙이 이 모양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안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두는 것을 추천하고요. 백이 이렇게 만약에 단단하게 지킨다면 지금 이 형태는 입구자 정석은 이제 과거에도 많이 두어졌던 정석이지만 상당히 두터움을 추구하는 수예요. 이렇게 붙이는 수는 상대적으로 실리적인 수법이고요. 여기서만 하더라도 기풍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기풍을 엿볼 수 있는데 실리를 좋아한다면 이렇게 붙여서 한 칸을 띄어서 아마도 이러한 정석을 둘 테고 만약 두텀을 좋아한다면 입구자 정석으로 이렇게 네,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흙도 안형이 조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을 빼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벌림은 손을 뺄 때도 있고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또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 유형 한 번 더 다른 배석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형태 또한 실전에 많이 나오는 정석의 형태입니다. 수순 살펴보면 백이 화점 두고 소목을 두니까 3-3을 받고요. 반대편을 막고 밀어가니까 이렇게 나를자를 씌워서 또 붙였을 때 이렇게 늘어서 받아주면서 이제 백은 두텀, 흙은 이제 실리를 가져가는 이러한 정석 선택이 요즘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좌상기 나를자로 걸쳐갔고요. 다시 이렇게 입구자를 붙여서 한 칸으로 벌렸습니다. 자, 이 흙 두 점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벌려야 되겠다, 안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지금은 역시 4선 쪽으로 1입 3전으로 벌리는 것이 정수입니다.
근데 지금도 약간은 좀 아래편에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눈목자 정도. 그래서 이 삼선 쪽으로 이렇게 벌려가고 싶은 자리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백이 이 모양을 이렇게 바로 붙여서 흙을 눌러가는 행마가 좋더라고요. 젖히면 이렇게 따라서 젖혀서 단수를 치더라도 이어서. 예, 흙도 결국은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이 교환 자체로 흙이 좀 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흙도 반발을 한다면 바깥으로 젖히는 것이 정수인데 그러면 또 위편으로 이렇게 반대를 젖혀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형태더라고요. 네, 이렇게 두었을 때 좀 백이 약간 두텁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승률상은 거의 호각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낮게 벌렸을 때 좀 약간 당하는 이런 활용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4선으로 이렇게 높게 벌려서 안정하는 것을 추천해요. 지금은 이제 흙돌이 좀 무거운 상태에서는 안정을 해야 될 때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나를자로 받아보겠습니다. 이때도 사실 보통 벌린다면 두 칸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벌리지 않습니다. 손 빼는 걸 추천해요. 그 이유는 좀 전에 이렇게 붙였을 때 늘어놓고 한 칸을 뛰게 되면 이 교환이 되어 있다면 흙돌이 조금이라도 무거워요. 그래서 안정하는 것이 정수인데 지금은 그냥 나를자를 두었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붙이더라도 받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탄력을 갖추어서 한번 젖혀놓고 또 가볍게 손을 빼서 두고요. 그리고 원래 변으로 다가가는 수가 이제 흙돌을 압박하는 수인데 귀에서 이렇게 붙여서 안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을 구할 수 있는 이런 행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입구자나 나를자 정도로 두게 되면 흙은 받지 않고 벌리지 않고 손 빼는 것을 추천해요. 얼마든지 귀에서 좀 여지가 있다, 좀 안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발빠르게 두는 걸 추천하고요. 이렇게 붙여서 근거를 차단하면서 좀 흙을 무겁게 만들면서 또 실리를 차지하는 정석에서는 변벌림을 통해서 안정하는 수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벌려야 될 때가 있고요. 벌리지 않아도 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다른 모양 가져와 보겠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 좌상기 정석 형태에는 높게 걸쳤을 때 붙여 뻗기 정석을 진행했을 때 상황입니다. 이 형태 또한 백은 이제 실리를 가져갔고 좀 흙은 두텁지만 약간 무겁기 때문에 보통 바로 이렇게 벌려가죠. 이렇게 벌려서 두어도 당장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형태보다 조금은 두텁기 때문에 그냥 손 빼고 걸치는 것도 가능해요. 변 벌리는 자리가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 정석 선택 때문에 흙의 승률이 약간은 떨어진 상태인데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는 지금 추천수에서 보시면 걸치는 자리 또는 눈목자 정도로 걸쳐서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 그리고 다가가서 이제 서로 이제 난전으로 이제 굉장히 어렵게 흘려가게 되는데요. 상대 돌이 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반드시 벌려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벌린다면 지금도 높게 벌리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흙이 나를자로 걸쳤을 때 좀 조화로운 고저장단의 형태를 갖출 수 있죠. 그래서 낮게 벌리는 착점은 승률상으로는 지금 1.3%가량 떨어지고요. 추후에 이 형태에서도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두온다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가운데 슬며시 들어가 보세요. 그 10중 8구 붙여서 받을 것 같은데 흙이 이렇게 붙이면 자체로 손해입니다. 백이 예를 들어서 뭐 여차하면은 이곳을 젖혀서 단수를 치고 이어서 건너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반에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가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교환만 해둔 상태에서 다가가기만 하더라도 또 한 번 이렇게 약점을 지켜서 받아야 되는데 자체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백도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아예 선수를 잡아서 나올 때 곶마는 동행하라 하잖아요. 이렇게 발빠르게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수 자체가 약간은 잡아달라라는 상대를 유혹하는 수예요. 나 잡아봐라라고 하는 수인데 잡으러 가면 결과가 좋지 않은, 받아주면 이 수 자체로 약 5%가량 승률이 떨어집니다. 이 교환 자체로 100이 이득이에요. 추후에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쳐서 활용을 하더라도 이득입니다. 일단 당장은 두지 않고 이 교환만 해둔 상태에서 다른 곳을 두더라도 100이 조금은 이득입니다. 그래서 낮게 이렇게 벌리면은 사실 뭐 100이 이렇게 똑같이 삼삼을 파더라도 지금은 이곳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반대편 하변 쪽으로 걸쳐가는 것이 또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돌의 배석에 따라서 한 칸의 차이지만 그 발전이 전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변을 벌릴 때 반드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어라라는 것은 고정관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화점 정석에서 붙여서 늘어놓고 한 칸으로 벌려간 장면인데요. 이러한 장면에서도 이제 보통은 이렇게 4선으로 1입 3전으로 벌려갑니다. 프로들도 거의 대부분 이 포석도 많이 두는 정석 중 하나인데요. 포석에서 많이 나오는 정석의 형태인데 이렇게 이제 4선으로 보통 많이 둡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추천수 알아보면 손 빼는 것이 블루스팟이에요. 물론 이 자리도 추천수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손을 빼고 가볍게 이제 발빠르게 삼삼을 파게 되고 이 두 점은 백이 공격을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좀 타개를 통해서 좀 가볍게 행마하면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두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치열한 공방전이 상변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안정을 하면서 블루스팟이 아닌 건 알지만 자기한테 맞는 수를 두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벌릴 때도 만약에 이선의 저공 비행에 이런 침입수가 두렵다면 낮게 벌려도 됩니다. 승률상으로는 거의 0. 몇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두었을 때는 거의 승률상으로 마이너스도 아니라 거의 가능한 정수입니다. 낮게 벌려서 두더라도 지금 이선에 이렇게 저공비행의 침투수를 방비했기 때문에 바로 붙여서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둔다면 젖히는 수가 가능하죠. 단수 쳐서 건너가는 형태인데 돌이 이렇게 한 3선에 놓여 있으면 저공비행의 침입수를 방비하는 행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낮게 벌리는 것도 여러분들 작전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력을 키우는 차원에서는 돌이 높게 놓여 있는 것이 이제 조금은 나을 거예요. 하지만 뒷맛은 깔끔하게 지킬 수 있는 1이 3선으로 1이 3전으로 이렇게 벌려가는 수가 또 괜찮은 수법입니다. 한번 이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건 알아두시고 또 이러한 형태에서 또 백돌이 들어가게 되면 잡으려고 하면 손해예요. 제가 강좌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절대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맞서 싸우는 걸 추천합니다. 둔다면은 그래도 이렇게 붙여서 두는 행마가 거의 승률상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약간은 손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수도 최선의 수는 아니에요. 이 수 자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좀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든지 3선 쪽의 벌림도 충분히 두어 보실 만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변벌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좀 요즘 인공지능 시대의 특징이랄까요? 4선으로 벌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3선으로 이렇게 벌려가는 수가 더 많았었는데요. 사용 빈도가 높았던 이유는 다가갔을 때 뒷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죠. 하지만 이 다가가는 자리 자체가 3-3을 이렇게 팠을 때 변의 벌림보다는 3-3의 가치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다가가는 자리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4선으로 벌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변벌림에 대한
좀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